배속시켜 놓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양미자에 이르면은 어떻게 해요? 예. 음의 기운이 이렇게 이제 서서히 더 강화됨으로써 보면 이 양하고 이제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뭐 염소로 양과니까 같이 그 염소가요 이 성질이 양의 기운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성질이 억수로 급하거든요. 막 기를 채우면 지기에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는데 음의 기운이 어느 정도 좀 잡고 있으니까 그 넘치는 양의 기운을 잘 안 드러내죠. 그런 속성을 우리 옛날에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양들의 그 음의 기운이 이제 좀 길어난 거죠. 그 시간으로 치면은 오후 1시에서 3시. 그래서 뭐 보면 가끔마다 간판에 나온다니까요. 염소는 힘이 세다. 그 간판 안 보셨어요? 염소는 힘이 세다. 그러면 그 중탕 중에서 무슨 양의 기운이 많이 펼쳐진 걸 보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양이 균적해지는 게 이제 이게, 음의 기운이 3단계, 양의 기운이 3개 남아있는 이 상태. 요게 뭐냐면 이제 음력으로 4, 5, 6이죠, 그죠? 6월, 그 다음에 7월. 7월이고, 요때 뭐가 들어와요? 입춘 말고 입추가 들어오죠, 그죠? 가을이 이제 드디어 들어섰다. 들어서서 이제 음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양은 뭐냐면 위로 자꾸 오르려고 하는 성질이 많아서, 이제 이때 이렇게 양의 기운이 땅에 놀고 음의 기운이 있으면, 자, 물이 위에 있고, 물이 음이잖아요. 물하고 불하고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불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과 물이 서로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인다는 개념이 이제 그렇죠. 자,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밑에 불을 붙이면 물 속으로 불 기운이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물이 끓잖아요. 그죠? 끓는 물은 양이냐, 음이냐. 그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소재 자체를 봐서는 음의 성질이 많지만, 어떻게 해요? 양의 기운이 많이 부여된 그런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불이 밑에 있고 물이 위에 있으면 이게 서로 섞이는 조화가 생기잖아요. 서로 섞이는 조화가 생김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생명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꾸로 물이 밑에 있고 불이 위에 있다. 자, 이때부터 어떻게 생명 활동이 활발해져요. 서서히 그 작용이 갖다 해체돼요.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갖다 위에 두고 밑에 두고 위에서 아무리 뭐냐면 큰 불을 질러도 그 불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건이라는 게 이제 마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물들이. 그러니까, 우리 봄, 여름은 어떻게 해요? 더운 기운이 밑에 있고, 차가운 기운이 위에 있어. 이렇게 물 기운이 위에 있으니까 대기가 어떻게 돼요? 습해지죠. 그죠? 여름이 습해요? 겨울이 습해요? 여름이 습한 이유는 양의 기운이 어떻게 있고, 밑에 있고, 음의 기운이 위에 있으니까, 음양이 서로 섞인단 말이죠. 음양이 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틈만 나면 뭐냐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생명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음이 제자리로 자꾸 내려가 버리고, 양은 뭐냐면 양대로 뭐냐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때에 이제 마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건습이잖아요. 습. 그래서 이렇게 음양의 분리가 서서 시작됨으로써 결국 음이 점점 구체화되고 길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에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놈이 대단히 뭐냐면 살아있는 거니까 원래는 이제 생명 활동이 약해져가는 어떤 흐름 속에서 지 몸을 막 이렇게 음양이 균정하니까 막 움직이고 재주를 피우는 동물이 원숭이 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놀아요? 땅에 놀아요? 나무에 놀아요? 나무 위에 매달려 노는 거죠. 그게
이렇게 쓸 때 보면 여기 뭐냐면 원숭이 신자 옆에다 보일 시자를 쓰면 뭐가 돼요? 이게 신이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활동, 조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요 영역이 눈에 보이는 어떤 조화나 활동 영역이라면, 요 부분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활동 영역. 그래서 그걸 이제 옛날에는 저런 말로 파악을 했다는 거죠. 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 좀 의나 사람과 닮은 걸로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신이 아니라, 옛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조화를 조장하는 힘, 존재, 이런 걸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에 이르면 음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더 이제 길어나죠. 더 길어나서 당유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닭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닭의 움직임에서 밖으로 막 나르고 펼치고 뛰는 게 아니라 수그리고 가두고 먹거리도 어디 찾아요, 그죠? 땅으로 파요, 땅으로, 그죠? 땅을 파고 들어가는 또 쪼우는 작용, 쪼우는 작용.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마르는 작용하고 거의 같은 건데, 마른다는 거죠. 이렇게 가을에 그 식물들이나 사물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습기를 이렇게 다 덜어내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마르고 굳는 작용이 오죠, 그죠? 낙엽 이렇게 안 밟아보셨어요? 낙엽이 되어가는 것들이 보통 그건 이제 우리가 조기, 말을 쫓아 써서 조기라고 하는데, 좀 옛날에 연애 좀 했다 이걸 갖다가 낙엽 좀 밟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다음에 좀 놀았던 거는 껌 좀 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 저 낙엽 좀 밟았는 것 같지. 근데 요게 뭐냐면 이렇게 낙엽파예요, 낙엽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뭐냐면 결실, 마르고 굳게 해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유에 이르러서 음의 기운이 결국은 양을 갖다가 덜어내는, 그러니까 생명 활동이 번져나가고 퍼지는 것을 오히려 뭐냐면 도로 잡아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음력 8월. 요 음력 8월에 뭐가 있나요? 이제 추석이 있죠, 그죠? 추석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밖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고 수렴하고, 그죠? 마르고 굳어서 딱 형태를 갖추는 이런 것들이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음력 8월달에 운기다. 자, 음력 9월달 개술자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음의 기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르고 양의 기운이 하나만 남은 상태니까 개술자에 이르면 보통 수구성, 옛날 것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가 어떻게 해요? 집에 이렇게 두면은 그 어떤 작용을 지키는 작용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딱 붙이고 있다가, 그죠? 붙이고 있다가 근무중 이상무, 주인이 지나가면 근무중 이상무 이렇게 하고, 이상한 놈이 오면 막 짖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수구성 때문에 충성심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안 바꾸는 거죠. 옛날 주인을 잘 못 바꾼다. 그래서 이게 수구성을 가지고 있는 인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음의 기운.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죠. 음의 기운이 6개. 그래서 이제 양의 기운이 거의 없는 상태에 모든 것을 다 주워 담는 동작,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것을 막는 어떤 작용이 가장 활발한 작용이 있는 것이 대지했잖아요. 그래서 저금통은 무슨 저금통? 막 주워 담는다. 밖으로 내뱉는 동작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게 돼지,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동물의 배속을 나타내는 이 쥐 자체는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 가득하고 음의 기운이 가득한데 어떻게 다닌다? 1.1의 기운이 쪼르륵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씨앗의 상태로 이제 오미자, 구기자, 결명자 할 때 이 자가 뭐예요? 전부 다 씨앗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씨앗 상태. 그래서 그 정자, 난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씨앗 상태에 있는 것. 씨앗 상태에 있는
활동이 어떻게 되죠? 음에 가려서. 근데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 아주 미세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쥐자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렇게 자연이 주는 계절, 그렇게 계절의 운동을 이렇게 좀 세분을 한 것이다. 세분을 해서 결국 이제 음의 기운이 이렇게 넘친 연후에 다시 뭐냐면 다시 양의 기운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끝없이 이렇게 서로 이어져 나가더라. 그걸 옛 사람들이 정리해 둔 거죠. 하루에서도 마찬가지. 하루에서도 3시에서 5시, 신시는 또 유시는 5시, 7시, 7시에서 9시, 9시에서 11시. 그래서 보통 해가 가장 긴 하지도 인시 말에 떠서 술시 초에 져요. 그 다음 동지는 진시 초에 떠가지고 신시 말에 지거든요. 이 공간에는 어떻게 돼요? 하지거나 동지거나 상관없이 해가 없다 이 말이죠. 해가 없는 구간. 그래서 여기 하루에도 마찬가지로 이 해시에 이르면은 해가 완전히 볼 수 없는 공간에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해에 이르면 뭐냐면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도로 이제 졌다가 뜨는 쪽으로 간다. 졌다가 뜨는 쪽. 졌다가 뜬다. 축에 이르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어떤 기운이라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은 자,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음, 죽음. 이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차이점이 뭐냐. 옛날에 하여튼 제가 무슨 강의하려고 대강 어떤 어느 수준을 맞춰드릴지 제가 체크하려고 살아있음과 죽음의 차이를 원하시오. 설문을 쫙 했어요. 여러 개 질문 문항을 질문했더니 별 차이 없음. 그까이 거. 그래서 이게 철학적으로 하여튼 상당히 또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한 뚜껑을 한 사람이 있구나 전제해놓고 했는데, 물론 살아있으면 죽으면 뭐 크게 보면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어떤 생존 양식이라면, 그죠? 우리가 하루에도 한 번씩 죽잖아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그럼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귀가 있어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말도 못 하고, 겨우 숨만 겨우 쉬어서 넘어가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그게 뭐냐면 죽은 거든, 죽은 거에 가깝다는, 근접하다. 그래서 죽은 거나 살아있는 거나 막 별 차이 없다. 다 존재 양식이다. 이렇게 크게 아우러서 볼 수 있지만, 이제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모습이나 에너지 패턴이 자꾸 변해나간다는 거죠. 이게 변화가 있냐 없나. 변화. 죽음은 죽음 내지는 죽은 듯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가 어때요? 거의 없다. 변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마구마구 함부로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서를 통해서요,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존재 양식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식물의 어떤 생명 활동이라는 걸 우리 예를 든다면,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물론 뭐 단연생 따라서 다르고, 예를 들어 단연생 1년 이렇게 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 맺고 또 겨울에 뭐로 돌아가는, 씨앗을 때 돌아가는 이런 어떤 단연생 식물의 경우에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겨울이 되면 대부분 다 그 모습을 우리가 꼭 중간에 장자 있죠, 장. 겨울에는 나눠드린 표 중에 장자, 그죠? 그 모습이나 기운을 어떻게 해요? 감추고, 그죠? 감추고. 그 다음에 봄에는 어떻게 해요? 봄에는 춘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생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에너지, 기운, 이것을 뭐냐면 밖으로 드러나게 한다.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그게 태어난다는 거죠, 생. 그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쭉쭉쭉 펼쳐나가는, 그게 뭐냐면 장. 기른할 장이죠, 그죠? 예, 기른할 장. 그 다음에 가을에 이르면 그렇게 기른하던 놈이 더 기른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원래 있던 어떤 위치, 방향 이런 쪽으로 도로 회귀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수, 거둘 수, 도로 거두어 드린다 이거죠. 부채살을 폈다가 우리 우산을 폈다가 다시 왔던 곳으로 회귀성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겨울에서 또 뭐예요? 자기 기운을 감추고 도로 숨는 이런 운동성을 보편적으로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걸 만든 게 뭐냐? 자기의 내재적인 에너지만은 아니다는 거죠. 그게 외부적인 어떤 환경 변화, 외부적인 환경 변화나 조건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가 가능했는데 난 그게 싫다. 나는 변화 안 할래. 아무리 엎드려 있어도 어떻게 돼요? 창밖에 봄은 오고 여름은 오고 가을은 오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영향을 일호 일흡, 우리가 숨을 마시고 뱉고 하는 이런 동작이 있음으로써 결국 그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생명이 있는 것은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그러니까 이제 이 역의 어떤 원리를 보편적으로 어떤 존재의 양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뭘 안 하냐면 절대 맹세 안 한다니까요. 또 노랫말에 보라니까 막 변하지 말자고 맹세했건만 지랄하네. 원래 변하는 게 자연의 보편적 질서인데 이런 뭐라고 그냥 커플티 해가지고 반지 똑같은 거 끼고 우리들이 변하지 말자고 참 이렇게 맹세하면 후회하는 거라 결국은. 그래서 이 어떤 변화의 어떤 그 생명 주기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존재한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건 이제 그럼 나는 언제 고개를 내밀어야 되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또 알고 있는 어떤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차츰차츰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요 자연의 어떤 이런 간지 표현이라든지 문자 체계가 뭐냐? 이게 달력이었다, 달력. 그러니까 하루를 나누는, 우리 시간을 나누는 어떤 달력이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서구적인 어떤 역법하고 굉장히 좀 다른 표현이죠, 그죠? 서구적 표현에는 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를 세어나가는, 어느 걸 기준으로서 이렇게 숫자를 세어나가는 서수적인 표현이라면 동양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서수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자 이렇게 양의 기운이 어슬렁거리다가 수시로 삐져나오는 운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거친 연후에 그 다음에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운동이 이루어지는 계절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아날로그한 표현이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그게 역의 원리에서는 소위 이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 간지력이 사실 따로 존재했거든요. 따로 존재하고 우리가 이제 음력, 양력 이렇게 음력, 양력과 이제 우리 매칭을 쓰는 거죠. 매칭을 해서 쓰는데 실제로 이제 역의 원리에서는 이 간지력을 기준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그 간지력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음력이나 양력은 뭐냐면 우리가 해의 지구의 공전 또 그 다음에 음력은 우리가 달의 어떤 공자전 공전이죠. 달의 공전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나눈 것이지만 간지력은 뭐냐면요 더 사실은 정밀한 분류법이에요. 그러니까 간지력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입추 이런 게 보면은
막 날짜들이 막 바뀌잖아요. 바뀌는 이유가 태양을 이렇게 기준에서 치고 돌아간다고 할 때,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이렇게 딱딱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이걸 딱딱 나누어가지고, 날짜를 세어나가는 어떤 그 기준, 우리 역법 달력을 만드는 원리와 별도로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천체 운동을 가장 뭐냐면 정밀하게 나누어서 사실 쓰고 있는 게 이게 간지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입춘이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기준점이 지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또 계절적 변화와 이게 맞물림이 없다면 이런 거 뭘라고 복잡하게 써요, 그냥. 그죠? 다 그냥 빼버리고 그냥 우리 음력, 양력 하나로만 그냥 싹 통일해서 써버리면 되겠죠, 그죠? 근데 정말로 입춘이 지나니까, 날씨가, 지상이 완연하게 따뜻해지더라. 이게 왜? 요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게 더 정확할 거잖아요. 입춘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지구가 이 포인트를 지나면 천체 운동상 어디에요? 정확하게 이런 별과 별의 각도가 조성되고 인력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계절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기온 변화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 간지력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날짜가 왔다 갔다 해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 끼워 쓰는 그 다른 음력이나 양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는 여기서부터 30바퀴 세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날은 30일에 걸리기도 하고 31일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안 변해요. 그죠? 지구가 태양을 주긴 좋을 때 안 변하는 거니까 30일 날 입춘이 들어올 때 있고 31일 입춘이 들어올 때 있다 친다면 이상하게 입춘이 지나야만 역시 그런 자연 현상이 오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런 절기의 그걸 24등분해서 뭐라고 24 절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12절 12기예요. 그래서 12절과 12기로서 이제 기는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절은 이게 마디절자거든요. 마디절자. 이렇게 천체 운동에서 마디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는 뭐냐면 이것도 뭐냐면 그런 계절이 본격적으로 또 되는 또 15일 정도의 이 타임렉이 걸려요. 입춘 지나고 바로 짠 봄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나고도 보름 정도가 지나야 땅에 완전하게 봄의 어떤 기상이 펼쳐진다. 그래서 그런 타임렉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뭐냐면 12절, 12기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니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자연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구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사는 이상은 입춘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입춘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입춘을 피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만남의 기쁨을 뭐냐면 맛밭을 봤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이별의 아픔을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공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재미 봤으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그 보편적인 운동 속에 다 드러나 있는 거다. 여기서 결국 성공이라는 게 결국 뭐냐? 우리가 때 맞춘다는 거, 때를 맞춘다. 때 맞추어. 그래서 때를 맞추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하냐면 시우라고 그래요. 시우. 때 맞춰서 내려주는 비. 그죠? 그러니까 딱 적절할 때 내려주는 비와 같은 이런 것을 시우. 그래서 이 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잘 찾는 어떤 것이 결국은 뭐냐? 삶의 어떤 효율성이나 결실을 극대화하는 거다는 거죠. 그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그 시조 생각나세요? 그 다음에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 그 다음에 뭐죠? 하여튼, 이제 아이는 무슨 하는, 소치는 아이는 상기아니 하였느냐.
예, 그죠? 상기하니 이게 안 일어났느냐 이 말이죠, 그죠? 안 일어났는데 그래서 해가 벌써 중천을 가는데 뭐 하고 자빠졌노 이놈 새끼야,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이 때 맞춰서 때 맞춰 살아라. 그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의 운명을 관찰해 보니까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타고난 에너지. 또 이걸 이제 옛 표현으로 하면 이제 그릇이겠죠, 그릇. 그 다음에 우리 식물로 비교하면은 종자가 되겠죠. 그 사람이 이미 부여받아 버린,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로부터 부여받아 버린 이미 유전자적인 체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릇 에너지 종자라고 하는 보편적인 특질, 그거는 그대로 이제 좀 더 그러니까 호박 씨앗에 호박 열리고 그죠? 수박 씨앗에 수박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편적인 어떤 에너지 패턴은 당연히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시기를 우리가 이제 옛날 표현으로 운이죠, 운. 그래서 운의 변화, 계절의 변화, 변화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주기성이 누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기성에서 자, 이게 사람이 이게 이제 이 전기지물, 그러니까 이 식물은 뭐예요? 기립지물이잖아요. 이렇게 딱 붙어 서 있잖아요, 이래가. 서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의 환경 변화에 어떻게 해요? 자연 환경 변화에 어떻게 보면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능은 결국 수능은 수능인데 맞출 수밖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잎을 어떻게 해? 계속 매달고 있다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겨울에 결국 자기가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로 치면 이 구조를 갖다 좀 축소를 해야지, 그죠? 그런 것처럼 환경 붙어 있는 놈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할 수 없이. 근데 사람은 뭐냐면 이 전기지물이니까 가만히 붙은 놈이 아니니까 늘 자기가 가진 어떤 욕망, 그건 이제 우리가 옛글에는 뭐 오욕, 칠정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 어떤 수많은 욕망 체계 때문에 계절이 어떤 계절이 온지도 모르고 그냥 막 뛰어나가서 지가 이루려는 걸 자꾸 추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골병 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주기가 올 때 누구나 다 작은 노력으로 성과를 이루는데 요 타이밍을 잘 타고 가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제대로 게으름 피우면서 갔던 사람이 요까지 오겠죠. 요 정도까지. 그렇게 하다가 누구든지 정점을 찍고 나면 내리막이 오는데 여기서 또 뭐냐면 무리해가지고 일을 벌리면 이 양반은 이제 마이너스 단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 사람은 여기서 욕심을 또 여기서부터 또 하나가 나오겠죠. 욕심은 진짜로 이제 자기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욕심을 줄이고 그냥 미리부터 수그린 사람은 이 정도 데미지를 입겠죠. 그런데 잘 나간다고 한참 까불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갚는 거죠. 여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주기성은 부여받았지만 자기가 그 흐름을 따라서 잘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삶의 결과가 1, 2, 3 다르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뭐냐면 2단계 들어가면 뭐냐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위 가진 것보다 줄 게 더 많은 인생이니까 삶의 내용이 막 그냥 거의 뭐 그냥 노예 상태 비슷해요. 그래서 좋은 운이 와도 또 요 정도 오르다가 또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오다 말아버리고요. 이 양반은 이제 일반적인 주기와 거의 같이 가겠죠, 그죠? 근데 이 양반은 뭐냐, 도로 좋은 흐름이 또 조금 어려웠다가 좋은 흐름이 이만큼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 편차가 점점 더 커지더라는 거죠. 원 사이클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전제를 해두고 어떤 사물이나 현상 이런 것들을 쭉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다 덮어버리는 게 뭐냐? 탐욕이거든, 탐욕. 큰 부자의 꿈이 뭔지 압니까? 큰 부자의 꿈. 많이 나눠주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더 큰 부자가 꿈이다니까. 그게 참 희한하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결국 망조를 나게 해놓은 거예요. 이 자연의 그 유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기준으로서 뭐 우리가 모든 걸 사람 기준에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만, 자연은 그게 없다니까요. 그냥 에너지 흐름만 있는 거예요. 악마의 지분, 악마에게도 지분이 있다. 우리가 낮을 우리가 천사, 밤을 악마를 한다면, 밤을 악마라고 이렇게 설정한다면, 난 밤이 기분 나빠. 난 밤이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입장에서는 낮이 천사고 밤이 악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악마의 지분은 많다 적다. 천사의 지분이 1이라면 악마의 지분도 1이다.